저는 뭘 의심하냐면 굉장히 많은 현금을 땡겼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절반씩 넣은 거 아니야? 차명으로? 한동훈이 요즘 윤석열은 치지 않고 계속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진짜 이유가 떴습니다. 어쩌면 이 건으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명태균 관련한 아주 재밌는 소식도 보여드립니다. 전날 오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원 단체방에서 최근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당원 게시판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윤두창 부부를 저격한 글이 무려 100건 넘게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무감사를 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주민번호만 조회해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단톡방 내용을 이직 지지층이 많이 보는 TV조선에 흘린 것도 친윤일 텐데 아주 꿀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재원도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최고위에서 언급했고 오늘은 장해찬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거 파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래서 집 비번도 못 가는 쫄보 한동훈이 생중계 드립을 치며 윤석열한테 항복을 한 것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소스들이 나옵니까? 특히 오늘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기법을 지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 보궐선거에도 썼을 것이고 전당대회에도 썼을 것이다. 대선 경선에도 썼을 것이다. 의심해보는 근데 다만 저는 대선 경선에서는 더 과감한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4.7 보궐선거에서는 그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내부에. 그러니까 4.7 보궐선거에서는 조력자가 없었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조력자가 없었죠. 근데 경선 때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추정하건대. 이준석 대표를 조력자로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나의 조력자라면 더 과감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뉴스토마토에서 초성이 의심하는 같아가지고. 것은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경선 때쯤에 가서는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와 협력하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냐고 엄청난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를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가능한 사람이구나. 상황만 맞으면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이 녹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허풍 떤 거야. 네. 예. 근데 그것에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다른 정치인들을 포섭했구나. 그 허풍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법을 생각해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선제적이라니까. 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밌는 보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JTBC의 단독 대통령 녹취 기억 없다던 명태균 검찰설은 내가 직접 들려줘 라는 보도입니다. 해당 건이 중요한 이유는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직원들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직접 들려줬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이 아니라 건진 법사가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고도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검찰발 보도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흘렸을 겁니다. 한동훈과 친한가요? 해당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와 용산에 타격을 준다는 부분에서 저는 재밌게 봤고 결정적인 것은 이 보도입니다. 명태균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에 문자를 해서 윤두창이 김영선 공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누구인지 지도부라고만 나왔지 실명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일감으로 윤상현이네 생각했습니다.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전화한 녹취 중에 이런 녹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앵커는 그 다음 꼭지 보도에서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앞서 보신 명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인사는 명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씨가 이것저것 많이 보냈지만 자신은
토를 달지 않았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한 적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워딩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스러운데 당시 지도부는 이렇습니다. 이 중에 명태와 자주 연락할 것 같은 인간은 개장수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저는 슬슬 명태균 변호사한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슬쩍 간을 보면서 흘린 것이라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거는 치킨 게임 양상이 될 수 있어 만약 이준석이 좀 더 코너에 몰리면 자신이 확보한 구글 드라이브 내 자료를 오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보도 중 이준석이 살짝 소스를 흘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보도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여기 파면 뭐 알려준다고 박형광 기자한테 얘기했었죠.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시청의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김영선 의원실의 총괄 본부장이야. 명함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가면은 뭐 김영선 의원이 설설 기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무 총책임자구나.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현황복을 할 때부터 명태균한테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뭐 대산면인가 어딘가 처음에 이렇게 찍어줬대. 찍어줬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네. 야, 여기는 농지가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줘. 딴 데로 해. 해가지고 그거 대신에 동업 있는 대로 이제 바꾸는데 동업으로 바꿀 때도 명태균 씨가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2023년 1월 9일이에요. 동업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창원시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동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어.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땅을 산 겁니다. 너무 명확하잖아. 딴 데도 아니고 동업을 썼어요. 동업을 썼다고. 그럼 결국은 이 동업자를 내세웠던 건 뭐죠? 내가 신용불량자고. 그렇죠. 내가 직접 뭘 할 수가 없으니. 야, 내가 이 땅 알려줘서 부지 선정되면 너 몇 배 오른 줄 알아? 반띵이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 이게 뭐냐면 한 5천만 원어치 땅은 산단 내에 있는 그 건물 포함한 토지를 사는데 썼어.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DNC라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를 둘이 설립을 하잖아요. 그거 사무실로 쓰면서 좀 큰 건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머지 8억 원어치는 그럼 어디서 샀느냐? 산단 부지 내에 안 사고 네. 3km 정도 떨어진 데 샀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기자들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뭐 거기 뭐 일부러 산단 안에 안 샀는데 나 떨어진 데 샀어. 그거 무슨 상관이야? 네. 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산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속도로와의 나들목.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10년 동안 동업을 했더라도 그냥 이 사람 밀어주기 위해서 그걸 했을까? 뭐 김만배 사업 모델로 했을까? 저는 뭘 의심하냐면 굉장히 많은 현금을 땡겼단 말이에요. 출마 예정자들한테 얼마씩 해가지고 1억 2천, 뭐 1억 2천, 네. 8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인된 것만 3억 얼마 정도를 땡겨 받았어요. 그렇다고 강혜경 씨가 뭐 그거 가지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김태열 소장이 뭘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김영선 돈도 땡겼고 그럼 그 돈을 다 어디다 어쨌을까? 그 돈 다 현금으로 받은 건데 그럼 어디다 쓸까? 제 생각에는 이거 절반씩 넣은 거 아니야? 사명으로? 이 땅, 그렇지. 자기는 못 사요.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면 이거는 국세를 지금 미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차압이야. 실제 그 돈이 전부 동업자의 돈일까? 이런 생각. 이거 나만 하겠습니까? 검찰 사람들은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수사 들어가잖아?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 돈의 출처가 어디냐? 당신 통장에서 얼마 나갔냐? 바로 나오는 거예요.